네, 진사로입니다. 오늘 시행된 75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불었죠. 자, 교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태학 조교 송승현과 나주목의 경학박사 전보인이 학생들을 이끌어 잘 도와서 학문을 널리 닦으라는 공자의 뜻에 합치된다. 내가 학문을 권장한 뜻에 들어맞으니 특별하고 두터운 총의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려사 기록이래요. 중앙뿐 아니라 지방교육도 장려했던 가는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에 이어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12목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이분은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입니다. 고려의 성종이에요. 자, 통치체제를 완비한 그런 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목을 설치해서 이제 그 지방관 파견,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했다 이거고, 이분에 관련된 또 다른 정치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이 12목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에 영향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좋다. 경의 뜻이 옳으니 그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2목 제도를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게 선지에 있습니다. 5번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라는 게 이제 성종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외교 관련돼서는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뭐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건 이제 광종이죠.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그 다음에 칭제 건원, 관리들의 공복제정, 그리고 광덕과 준풍의 연호 사용, 그리고 이제 좀 어렵지만 제위보를 설치했다. 뭐 이런 것도 광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 변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민왕입니다. 전민 변정 도감 말하는 거죠.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하여튼 학문 연구 장려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예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학진흥에 이제 노력하셨던 왕이기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계와 계백 묘서를 지어서 관리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태조 왕건이며.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전라남도 진도의 용장성 유적으로 삼별초가 조성한 궁궐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 정부가 가와 강화를 맺자 이에 반발한 삼별초는 왕족인 승화오온을 왕으로 삼고 궁궐과 성을 쌓아서 항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자, 성문과 치등 시설이 확인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전에 살고 있지만은 주말 부부로서 집은 진도예요. 그래서 진도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용장성을 갑니다. 이 용장성에 보면은 이 옆에 그 기념관도 있어요. 삼별초의 항쟁 기념관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결국 삼별초의 항쟁. 근데 여기서 이 가랑 강화를 맺었다라는 거죠. 이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그 대항을 했어요. 삼별초 vs 여몽연합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몽골입니다. 가는 몽골. 다른 말로 하면 원나라죠. 지금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건데, 이제 여기서 승하오온 왕온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옹립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제지되죠. 그러면서 삼별초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5번이요. 대장 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8만 대장경이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자, 이런 뜻으로 만든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거란 침입할 때도 초조 대장경 조판을 했는데 진짜로 거란이 물러갔고, 심지어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 부대에 완전히 깨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장경판에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윤관을 보내어 동북 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거 상대 나라로 보자면 여진조.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 도감을 설치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죠. 일본에 대응한 방식이에요.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했다. 이것도 일본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왜구. 자, 서희를 파견하여 소선영과 외교談판을 벌였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초상화 속 인물은 고려의 학자인 문헌공 최충으로 해동공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서적들이 소실되자 역사서 편찬을 위한 수창관에 임명되었고 유학보급과 인지양성에 힘쓴 그는 가를 했대요. 자, 이 최충이라는 분은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 어마어마한 학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특히나 그렇게 학식이 높다 보니까 지공거, 즉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그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과거 시험을 주관할 정도면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공거 역할을 여러 번 맡으셨고 후에 은퇴를 하셔가지고는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대표적인 그게 문헌공도 구제학당이 있습니다. 사학 12도라고도 해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학당이 사학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학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딱 지금의 그 대치동이나 노량진 학원가, 이 당시에 과거는 공무원 시험이었으니까 노량진 학원가로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사람이 은퇴해서 공무원 시험 학원을 열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거 붙고 싶으면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제학당 설립 이후에 사학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종이 관학진흥책을 내놔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자감의 전문 칠제, 또 하나는 양연고를 설치해서 장약 기금을 조성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사람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불시자편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 학자에 대한 얘기고, 만권당에서 원해학자들과 교유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재현. 초창기 신진 4대부 중 한 분이에요. 이제 그 성리학을 도입하신 분은 안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신진 4대로 보통은 두 분, 이색, 이재현, 요 두 분을 꼽는데, 그 중에서 요 이재현 학자께서는 만권당에서 원해학자들과 교유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으로 사약이나 여공패설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학 도서를 저술하여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해설하였습니다. 자, 요 입학 도설은 그 권근이라는 학자께서 저술하셨어요. 고려 말기, 그 거의 뭐 공양왕 시대 그 정도로 완전 말기입니다. 자,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색. 그 이재현 학자랑 이색 학자가 초창기 신진사대부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요 이색 학자에 대해서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정몽주를 학관으로 청구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서경 반란군이 검교 첨사 최경을 개경하면서 이르기를 쭉 보시면 이제 뭐 신하가 감히 군주를 부르다니 그 사자를 베는 것이 옳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서경 반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특히 이게 마지막에 묘청의 난이 되죠.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거고 지금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그 문벌 사회의 동요랑 관련이 있어요. 이 문벌 사회가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동요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는 이자겸의 난이 먼저고요. 그 뒤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라는 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 문벌 귀족들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다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자료는 이생규장전의 일부입니다. 이 작품 홍건적 침입으로 왕이 피란하고 백성이 고통을 겪는 등 전란이 참혹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지금 홍건적이 개경을 점거했다. 임금은 복주로 피란했다. 자, 적들은 집을 불태워 없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홍건적이 침입을 했던 거는 14세기 고려시대. 그리고 여기서 임금이 피란한 이 임금이 공민왕이에요. 안동까지 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세기에 그 공민왕 시기에 홍건적들이 쳐들어왔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란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민왕 시대 이유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보통은 이제 이 상황 후에 전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선지 중에서 가장 이제 늦게 최근에 일어난 그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공민왕 이후인데 쭉 보시면 답은 금방 나와요. 5번이 정답이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요 위화도 회군이 이제 요 공민왕 이후 우왕 말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김삼이가 운문을 거점으로 봉기하였다. 요건 이제 김삼이 효심의 봉기라고 보통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무신 집권 초기예요. 최씨 무신 정권 이전, 그러니까 그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요런 사람들이 권력 다툼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강감찬이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건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귀주가 아니라고 해서 헷갈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감찬 장군은 3차 침입 때만 활약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고려시대 최고의 문관이었어요. 심지어 외교문서를 쓸 정도로 그 학식과 글솜씨가 뛰어났던 그런 문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주 출신 쌍기가 과거제 도입을 권유하였다. 광종식이죠.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두어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 최충원이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을 시작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전부 다 공민왕 이전식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16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동소, 철소, 자기소, 지소, 묵소 등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과중하게 징수하여 장인들이 고통스러워 도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 소죠, 소. 이게 이제 그 고려시대의 특수행정 구역이었던 향이나 부곡, 그리고 소. 자, 요 향하고 부곡은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근데 요 소는 수공업을 주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은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이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과중해서 장인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도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공업품을 생산했던 곳이 주로 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는 곳은 명학소,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입니다. 망이 망소의 봉기가 일어났던 곳이고, 제가 이 해설강의 직전에 남성공원 가서 그 두 분을 뵙고 왔어요. 자, 어쨌거나 이 향, 부곡, 소에 소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려죠. 뭐 이거 첫 번째 것만 읽어도 고려라는 게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 화폐 주조법을 제정하였으니 쭉 보고 전문은 해동통보라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특히나 고려시대의 숙종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동통보가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다만 저 해동통보는 유통이 잘 되지는 않았죠. 자, 어쨌든 고려의 경제 모습을 찾아라라는 건데 선지가 너무 쉽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게 고려의 경제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경시서,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의 이름이 경시서였어요. 신라는 동시전이었죠. 고려는 경시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관영상점이 있었다. 서적점, 이게 책 파는 곳이죠. 그 다음에 다점, 차 마시는 곳입니다. 지금의 커피숍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려에 관련된 경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통일신라인데, 특히 저 청해진 설치하신 분 장보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다.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식이고, 이 당백전 발행한 거는 그 경복궁 중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을 새로 만들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니까 당백전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자, 계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 입항이 허가되었다. 저 계해약조는 세종대왕 시기에 맺어졌습니다. 제한적인 무역을 허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 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정조 때 있었던 일, 저거를 가리켜서 신해 통공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고려의 과학기술에 대한 거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고려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지를 보시면 그 고려랑 관련된 게 딱 하나가 보이죠. 4번입니다. 금속활자 기술과 직지심체 요절의 간행. 요게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 그 공민왕 말기 요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려 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른 거 요 의학학의 발전과 향약 집성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리척 사육 동국지도,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예요. 근데 하나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요 백리척 사용과 동국지도는 정상기라는 분이 이제 만드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자예요. 기하학적 원리와 경주 석굴암의 조성,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 발달과 임원 경제지의 저술도 역시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에 해당하는 거는 직지심체 요절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8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메타버스 전시관인데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이 불상은 가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논산 관촉사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독특하게 생긴 이 불상은 이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미륵보살이 서 계시는 그런 이제 불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고려 시대의 특히 광종 시기 근처입니다. 고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지에서는 고려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지 5개가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에 있어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무왕 때 미륵사가 창건됐고, 그때 이제 그 무왕의 그 부인 왕후께서 이 석탑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선화공주인지 뭐 사택적덕의 따님인지 그거는 이제 추가적 연구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자, 이번에 있는 요 탑은 그 불국사 3층 석탑.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요거 이제 불국사가 조성된 이유니까 통일신라입니다. 그냥 신라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 3번에 있는 요 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사실 이제 요거 고려시대인데, 고려 전기까지는 뭐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같이 홀수층의 탑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10층 석탑 같이 짝수층이 된 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기에 만들어졌다 이거겠죠. 자, 4번에 있는 요 탑은 발해의 문화유산인 영광탑이에요. 영광탑. 특히 발해유산에서 아까 영상에서 석등도 나왔지만 그 석등이나 요 영광탑 그리고 돌사자상, 이불병자상 이런 거는 사진을 보고 바로 발해유산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자, 5번에 있는 요거는 이제 신라시대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이제 돌을 깎아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세워 올린 탑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 공신 백응년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를 고려하여 정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강씨를 중히 여겨 이방번에게 뜻이 있었으나 공신들은 방번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적으로 얘기하기를 강씨 소생이 한다면 막내가 조금 낫겠다라고 했다. 누가 세자가 될 만한가 했더니 맏아들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어린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임금 누굽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 그
이게 보시면 아들들이 꽤 많았어요. 뭐 이방본도 있고 뭐 이방석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방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왕이 정종 이방과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리디 어린 막내 아들을 갖다가 세자로 삼았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공로가 있었다. 공로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방번, 뭐 이방원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방석을 세워 버렸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성계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 그 아내가 둘이 있었고 이제 강씨가 그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씨 소생에서 뭐 해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 부인 아들, 그러니까 신덕왕후였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 뭐 이방원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이었는데 첫 부인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막내 아들을 왕세자로 삼는 바람에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1차 왕자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특히 정도전은 이방원이 왕권을 잡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원은 딱 봐도 왕의 나라를 만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걸 두려워했는데 이제 이방석을 왕세자로 삼았지만 그 이후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그 1차 왕자의 난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이제 그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이제 그 과정을 조사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영화 관상 이걸 보면은 딱 나와요. 거기 이제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김종서 제거하는 과정이 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를 파악한다.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선조시기에 이조 정랑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정랑의 인사권, 임명을 둘러싸고 인사권이라기보다는 이조 정랑이 이제 인사권을 가진 그 관리였고 이조 정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그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그게 동인과 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폐모, 살제 등을 구실로 반정을 일으킨 세력을 검색한다. 서인입니다. 요 반정은 인조 반정이에요. 이제 뭐 폐모, 살제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광해군이 저질렀던 실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실로 잡아서 당시에 정권에서 밀려나있던 서인들이 조직적으로 일으켰던 반정, 이게 인조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되고 축출되는 사건을 알아본다. 이게 이제 환국인데 특히나 허적과 윤유가 축출됐던 환국은 그 경신 환국이에요. 이 숙종 때입니다. 다만 이 한능검 시험에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까지 이거를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 그림은 가의 감찰인 김종환 등 23인의 계를 기념하여 그린 23상대회도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가의 별칭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기구, 그러니까 백관에 대한 규찰 및 탄핵을 관장했던 기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 사원부예요. 자, 이 사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니까 감찰 맡고 탄핵 맡고 이랬던 게 사원부인데 이 사원부에 대한 설명. 근데 이제 이 사원부는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꼽히죠. 이렇게 3사. 그리고 이 사원부와 사관원 이 두 기구는 오프미아 관료들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선지에 이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닌 게 이게 이제 사원부의 수장은 그 대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에요. 대사원을 수장으로 지비, 장령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러니까 사원자가 들어갔으니까 대사원. 그래서 이게 사원부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된 곳은 비변사예요. 삼포외란 때 만들어졌다가 그때는 임시기구였고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화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양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됐다가 세도정치 시기에는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반이 됐던 기구예요. 매간매직 같은 이런 일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폐해가 워낙 많으니까 흥선대원이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소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이죠. 이때 이제 등용된 서울 출신 학자로 대표적으로 유득공, 박제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반대했는데 정조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야 쟤네들 학문 잘하니까 내가 써먹어야 돼 이러고서 그냥 기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요거는 이제 그 춘추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